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민간 선박과 항만 인프라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항만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공식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히 하루가 지나고 모스크바는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러시아 연방 외무부 공식 대변인 마슈카 자하로바는 흑해에서 휴전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전쟁을 잠정 중단하자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인용하자면 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따로 언급했습니다. 대신 그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도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거절을 주고받는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는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에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를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6월과 7월은 러시아가 최소 50척의 민간 선박을 공격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10명의 선원이 함께 침몰한 골든레오 화물선의 승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날에는 인명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8월 첫 2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이미 전년 대비 75%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왜 거절했는지, 그리고 지금 흑해에서 해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날 우크라이나는 중재자를 통해 러시아의 흑해 민간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바로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가 흑해를 인용하자면 세계에서 선박 운항의 가장 치명적인 해역이라고 부른 직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의 선박과 항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룻밤 만에 아조프 해와 노보로시스크에서 모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러한 공격을 계속하지 말고 휴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 번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들도 조금은 문명화되어 있고 머릿속에 아직 약간의 이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로의 선박을 공격하는 건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항구를 공격해도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약해서 휴전을 요청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 공식 대변인 마슈카 자하로바가 저는 그녀를 러시아 외무부의 술꾼 대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모스크바가 휴전에 동의할 근거를 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될 어떤 전제 조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키예프 정권에 일시적인 숨 돌릴 시간을 줄 뿐인 반쪽짜리 조치에 동의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의해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차별 테러 공격에 정기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서 중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터키의 중재 제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슈카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선박을 공격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상호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제안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바로 미국이 노보로시스크에서 유조선,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에서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곡물을 수출하는데 당신들이 터미널을 공격해서 그들이 더 이상 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말이죠. 결국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다는 러시아가 거부하기 전부터 양측이 흑해에서 휴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카라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상업 선박들을 위한 2개의 별도의 안전 통로가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양측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선박을 위한 통로가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지만 나머지 해역은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통로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이를 논의할 의미조차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은 평화가 아니라 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거절과 동시에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로부터 훨씬 더 이념적인 거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해에서의 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동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브로프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러시아인들의 현재 이념적 상태를 강조합니다. 즉, 그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살고 쓰레기와 더러움, 고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적축선에서 갑자기 멈춘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조부모와 증조부모들이 나치즘을 이겨낸 그 업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브로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오늘날 얼마나 편하게 사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이런 테러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제가 말하자면 개처럼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러시아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죽게 만드는 것도 테러 행위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라브로프의 인용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가의 천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경우뿐입니다. 즉, 반대편의 완전한 항복이라는 조건에서만 가능한데 크렘린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국방부는요?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동결을 약속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결은 휴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크라이나인들이 전기와 난방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만인과 테러리스트들이 이제는 대놓고 평범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얼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만인들은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의 이유와 목적조차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비나치화, 비무장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이제 그 모든 건 다 잊혀졌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국가의 천년 역사를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 휴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해안 근처에서 러시아의 민간 선박 대상 테러 캠페인은 바로 수학철 한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는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면전이 시작된 첫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에 따르면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작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대가는 6월과 7월 2달 동안만 따져도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최소 50척의 화물선을 공격했습니다. 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고는 골든레오 화물선에서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배는 곡물을 싣고 체르노모르스크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항구에서 겨우 6.5km 떨어졌을 때 러시아 미사일이 선체를 직격했습니다. 그 결과 선원 10명과 우크라이나 도선사가 사망했고 선박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레코모리에급 유조선 함대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상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령된 크림반도는 사실상 고립되었고 연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이 상선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캠페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농산물과 기타 비군사적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국제협약,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유조선들이 기술적으로는 민간 선박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박들이 제재를 우회하고 에너지원 수출에 사용되어 크렘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미 엄청납니다. 오데사와 인근 두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월간 전체 수출 수익 약 35억 달러 중 약 60%를 차지합니다. 7월에는 오데사 항구에 하루 약 15척의 선박이 들어왔지만 월말에는 그 수가 1, 2척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케이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선박 운항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8월, 불과 2주 만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7%나 급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흑해 항구의 완전한 운영 중단은 우크라이나의 GDP의 1.5%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위원회는 이미 파산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긴급 대출과 국가 보증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2년 당시 상황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결국 흑해 곡물 협정가 체결될 수 있었지만 1년 후 그 거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점까지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군함을 흑해 북서부에서 몰아냈고 주로 독자적으로 운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이 두 번째로 중재자로 튀르키예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스크바가 대화조차 시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월 12일 밤, 즉 우크라이나의 제한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전쟁 내내 노보로시스크에 가장 강력한 타격 중 하나를 가했습니다. 제트 추진 드론, 미사일, 그리고 해상무인정으로 방공진지, 부두, 그리고 항만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 14일 모스크바가 흑해에서 휴전을 거부한 발표가 나온 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또 다른 전략적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발트해에 위치한 우스트루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노바텍 우스트루가 단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연간 거의 80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콘덴세이트 분리 및 가공 시설입니다. 그곳에서는 가공 설비 2기의 손상과 화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외교적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오직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샤 자하로바가 기자회견에서 구두로 거절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역시 전쟁의 어떤 형태의 동결에도 반대하는 동일한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안전 통로를 포함한 터키의 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아직 서두르며 서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겨울에 특별 군사작전을 동결하겠다고 한 위협은 분명히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조차 아니고 크렘린이 이미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흑해에서의 실질적인 휴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러시아의 물류와 인프라를 가차없이 폭격하는 것뿐입니다. 이 야만인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